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부부는 집이 세 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집 한 채가 정말 큰 재산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저희에게 집이 세 채가 있으니 남들이 보기엔 정말 재산이 많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그 집들 중 막상 저희가 직접 매매한 집은 한 채이고 나머지 집들은 시댁에서 증여해 주신 집이에요. 처음엔 실상을 모르고 그저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아들 하나이니 당신들의 재산 모두 저희 것이라고 하셨을 때 순진하게도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남들이 보기에 저희 시댁은 그래도 괜찮게 사는 집입니다. 어렵게 살지는 않으시니까요. 하지만 막상 현금은 없어요. 시부모님께서 하시던 사업들로 공사대금 대신 집으로 대금을 대신 받으며 갖게 된 집이었고 그 집들을 아들과 딸들 명의로 하나씩 나눠주신 거였거든요. 물론 그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결혼할 당시 나름 능력 있던 남편으로 저희의 시작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집을 살 때도 융자를 살짝 얻긴 했지만 저희 둘의 능력으로 샀거든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첫 아들을 임신했을 당시 시부모님께서 부르시더니 당신들께서 살고 계신 50평대 아파트를 저희 남편 명의로 돌려주셨습니다. 장손을 가진 것에 대한 당신들의 감사의 마음이라면서요. 그래서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아직 집에 융자가 남아있지만 그건 길게 두고 조금씩 갚아가라고 그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고 하십니다. 융자가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라 그 정도는 저희가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가까이 계시는 시부모님을 종종 찾아뵈며 함께 시간도 보내고 식사도 함께 하곤 했습니다. 집을 받았다고 더 잘하거나 이제 받을 거 받았다고 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집이 두 채가 되었습니다. 이후 시부모님께선 도시에서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낙향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은퇴도 했겠다. 더 이상 복잡한 데서 살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어르신들 연세가 드시면 누구나 한 번은 낙향과 귀촌을 꿈꾸신다고 하기에 두 번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후 시부모님은 낙향을 위해 적당한 전원주택 부지를 알아보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발품 끝에 당신들의 마음에 드는 곳을 찾으셨고 저희에게 땅을 사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시나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들의 생각은 이러셨습니다. 당신들께서 다 집에 돈을 깔고 있어 현금은 없다. 그런데 마침 서울 한복판에 오래되었지만 빌라를 한 채 갖고 있으니 그 명의를 너희가 가지고 가라. 지금 시세가 거의 20억 정도 하는 노른자위이니 언젠간 재개발이 되면 대박 터질 곳이라 팔기는 뭐하고 자식이니 그냥 주다시피 하겠다며 저희에게 5억만 달라고 하십니다. 그곳이 시세가 20억인지는 모르겠지만 20억에 내놓는다고 해도 팔리는 지역이 아닙니다. 어쨌든 시부모님께선 저희가 준 그 돈으로 땅 사고 집 지어서 알아서 살겠다고 하십니다. 5억이요? 5억? 대체 저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돈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께서 그리 당당히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도 저희 남편이 갖고 있는 주식 때문이시겠지요. 저희 남편이 위험한 투자 없이 주식을 참 잘 굴립니다. 큰 수익은 보지 못해도 손해는 보지 않고 굴리지요. 요즘이야 주식 시장이 너무나 어려울 때이지만 시부모님께서 낙향 계획을 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코로나 이전이기도 했고 주식 시장도 괜찮았을 때였습니다. 주식을 처분하면 시부모님께 그 돈을 마련해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당시 전 뱃속에 둘째도 임신 중이었기에 저희는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모으고 아껴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 그 정도의 여유는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낙향을 하고 싶으신데 정 여유가 안 되시면 그냥 그 빌라를 내놓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집 짓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갖고 계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참 쥐지도 못하는 그 돈이 뭔지 시부모님께서는 나중에 얼마나 더 뛸지도 모르는데 여태 갖고 있던 그 집을 어떻게 팔 수가 있냐고
올인은 아니더라도 저희 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에 그 집은 팔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니면 우선 2억의 명의를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매월 생활비로 나누어서 달라고 하시더군요. 당장 부족한 금액은 당신들께서 알아서 해보겠다면서요. 싫다고 거부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신 다른 방법은 없었고 시어머니께서 매일 전화해 이야기를 하시다시피 하다 보니 저희는 그렇게 세 번째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집들을 전세나 월세를 주면 저희에겐 또 다른 수익이 될 수도 있기에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명의만 남편 명의였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전원주택을 지어 이사를 나가며 당신들께서 살고 있던 50평대 아파트에 형님네 보고 전세를 들어와 살라고 했습니다. 당시 전세 4억이었는데 가족끼리 그거 다 받아서 뭐하냐며 2억의 전세를 주더군요. 남편의 명의였지만 남편에게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 간에 이미 이야기가 다 되었고 형님이 남편에게 보낸 전세금은 시부모님에게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집을 지으며 부족한 돈을 알아서 해보겠다는 게 바로 이 방법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면 그건 저희 돈이 되어버리니 당신들께서 당당하게 달라고 하기 뭐하니 마침 이사를 해야 했던 당신들의 딸에게 싼 값에 들어와 살라고 하면서 그 돈을 당신들이 받으셨던 거죠. 시부모님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정작 저희는 받은 것도 없고 저희가 직접 결정 지을 수 있는 것도 없으니 좋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 채 그 집을 얻어 원금과 이자만 더 내고 있으니까요. 물론 언젠간 저희가 누리겠지요. 아무리 자식이지만 그렇게 명예를 주신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희 벌이 뻔한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시부모님 사시던 아파트 그리고 빌라에 해당되는 융자를 내니 부담되는 게 사실이었어요. 제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남편 혼자 외벌이였기에 더욱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나중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빌라도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시 이모님이 이미 장기 전세로 살고 계셨기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었습니다. 양쪽 집 다 새로 세입자를 들일 기약도 없었던 거죠. 생색은 시부모님께서 다 내고 저희는 양쪽 집에 원금과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물론 백번천번 양보하고 양보해 그런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부모님께서 일군 재산 저희에게 주신 것이고 살아생전 명의를 주신 만큼 당신들께서 어느 정도는 권리를 펼치고 싶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남편의 회사가 코로나로 너무 어려워져 남편이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버티고 싶어도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퇴사를 해야만 했던 거죠. 당장에 큰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는 상황이었기에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어려운 시기라 제 취업은 너무나 어려웠고 저희는 창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업이라고 쉬울까요? 경제가 꽁꽁 언 그 시점에 창업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정말 많이 알아보고 실패율이 적은 업종으로 창업을 했지만 코로나 시국은 역시나 힘들었습니다. 직원도 두지 않고 남편 혼자 모든 것을 하고 있었지만 재료비에 임대료에 뭐에 하고 나면 인건비조차 건지기 힘들더군요. 결국 저희는 창업 1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저도 저희지만 남편이 너무나 절망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메꿔야 하는 부분들 때문에 손실이 크더군요. 당장에 저희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의 퇴직금과 조금 갖고 있던 여유 자금을 시작했기에 사업을 정리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누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융자를 좀 얻으려고 하니 시누이가 난리더군요. 그러다 경매라도 넘어가면 자신들 길에 나가는 거 아니냐면서요.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정말 남보다도 못하게 말하는데 정이 뚝뚝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시누이가 시부모님께 모두 이야기를 했는지 어머님께서는 전화를 하셔서 너희 우리 아파트로 융자 받으려고 했니? 네, 그 이 사업 이번에 접는 거 아시잖아요. 잘 돼서 권리금 받고 넘기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이 들어서 손해보고 접는 거라 너무 어렵네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줘놓고 그 집으로 융자를 얻을 생각을 하니? 남도 아니고 형님이 그것도 이해 못 해주신대요. 지금 동생이 저희 남편이 어려워졌는데 말이에요. 아유, 예. 그러면 너희 갖고 있는 주식 팔아. 갖고 있는 주식 많잖아.
어머니, 지금 주식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어요. 이렇게나 바닥을 쳤는데 주식을 팔라니요. 아이, 그럼 어떡해. 돈이 필요하면 손해를 봐서라도 팔아야지. 어머니, 정말 너무 쉽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원치 않는 집 주신다고 해서 그 집들을 나가는 원리금만 내도 엄청나요. 대체 헐만 좋은 그 집들을 왜 주신다고 한 거예요? 아들이니 준 거지. 우리 딸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알아? 고마운 줄 모르고. 너 아주 배가 불렀구나. 아, 그래요? 그러면 형님 사는 그 집 형님 보고 사라고 하세요. 저희 나중에 먼 미래에 그 집에 같이? 그거 하나도 안 궁금하고 그거 딱 보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당장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나가는 원리금만 세이브되어도 정말 숨통 트일 것 같아요. 넌 우리가 기껏 생각해서 준 그 집이 그렇게 못마땅하니? 처음엔 좋았죠. 감사했죠. 그런데 막상 까보니 빚 좋은 개살구던데요. 그 집이 몇 억씩 하면 뭐해요? 새도 마음대로 못 주고 형님네가 깔고 앉아서 나가지도 않는데요. 아, 니들 마음대로 해. 새를 올려봤든 말든. 아, 너희들끼리 상의해서 알아서 하라고. 형님은 절대 올려줄 생각 없어요. 이번에도 재계약 기간 되니 저희 말은 들은 채도 안 하고 유야무야 같은 금액으로 그냥 그러고 살고 계시다고요. 애들 다 클 때까지 이사 계획도 없대요. 아무렴요. 집 근처 초중고 다 도보로 가능하고 대형마트도 걸어서 10분 거리이고 지하철역도 가까이 있으니 이사 안 가고 싶겠죠. 저라도 그러겠어요. 이번에 리모델링도 싹 하셨다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혀서. 그래서 어쩌라고? 나보고 나가라고 말하라고? 내가 왜 그래야 하니? 그리고 빌라도 그래요. 시 이모님은 아예 전화도 안 받으시던데요. 그분들이야말로 이미 오래전부터 사셨으니 저희와 대화 한 번은 해야 하지 않으세요? 예. 아, 너는 꼭 늙은 시이모에게 돈을 더 받아야겠니? 어머니, 저희 그분들께 받은 돈도 없어요. 어머님이 받으셨겠죠. 그런데 이미 그 집에서 10년간 사셨으면 한 번은 양심상 올려주셔야지 않아요? 저희도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애들 데리고 살아야겠으니까 그러잖아요. 그 집 두 개 끼고 있느라 저희 사는 집 팔아서 월세로 가야 할 지경이라고요. 아이고, 유난이다, 유난. 아, 누구는 IMF 안 겪어봤는 줄 알아? 그래도 다 이겨내지고 살아왔어. 고작 코로나 이걸로 회사 잘리고 사업 어려워졌다고 아주 죽는 소리를 하는구나. 여자만 야무치면 다 사라져. 그렇게 아들 아들 하면서 정작 아들 부부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부모님이 원망스럽게까지 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절망한 남편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감도 잃고 의욕도 잃어 축 처진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시누이가 살고 있는 집과 시이모님이 살고 계신 집을 전세로 내놓았습니다. 요즘 아무리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도 그들이 우리에게 주고 살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시세가 높았기에 저희의 입장에서 손해볼 건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들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고도 남기에 그렇게 남편의 사업 손실금을 메꾸고 여유 자금을 쥐고 있어야겠더군요. 저희가 집을 내놓은 걸 알면 시누이고 시이모님이고 집을 안 보여주실 것 같더군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께 잘 이야기 드려 가격은 잘 조정해 드릴 테니 같은 구조의 다른 집들을 좀 보여주고 빠른 시일 내에 집을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불경기에도 가격 조정을 잘 하니 집이 나가더군요. 그래서 양쪽 집 다 모두 새로운 세입자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너무 급하면 시누이도 시이모님도 나갈 집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 두 달의 여유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갑작스러운 통보에 난리를 치더군요. 시부모님까지도요. 예상을 했기에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아니냐고. 난 이미 여러 차례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고 그렇지 않을 거면 나가셔야 한다고도 전화와 문자로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어려워서 그러니 5%라도 올려달라고 해도 못 들은 척하지 않았냐고.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난 이야기 드린 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자신들이 리모델링 한 것을 들먹이며 여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아냐며 난리더군요. 그래서 누가 리모델링 하라고 했냐고, 왜 주인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구조물과 인테리어에 손을 댔냐고 오히려 따졌습니다. 그렇게 아깝냐고. 그런데 우리가 원한 것도 허락한 것도 아니니 정 그렇게 억울하면 깔끔하게 원상복구 시켜 놓으라고 했습니다. 자신들도 서울에 빌라가 두 채나 있으면서
좁고 생활하기 불편하다며 다 세주고 시부모님이 사시던 그 큰 아파트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니니 시누이네야말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시 이모님도 난리시더군요. 10년 전 시세보다도 더 저렴하게 서울 한복판에서 살다가 이사를 가려니 막막하셨겠지요. 하지만 혹시 몰라 남편이 몇 번을 전세금 상향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저희의 사정상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이 어렵다고도 이야기를 드려놓았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드렸지만 그래도 시 이모님이시니 솔직히 무조건 나가라고 하기는 어렵겠다 싶긴 했어요. 아마 시 이모님께서 조금만 더 신사적으로 저희에게 이야기하셨으면 마음 약한 남편이나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는 계속해서 사시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모님께서 의외이시더라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 배웠을 때 참 고상하시다고 느꼈었는데 막상 집과 돈에 관련된 일이어서 그런지 저희에게 정말 막말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부모 잘 둔 덕에 서울에 빌려 갖게 되었으면서 저희들이 잘나 얻은 건 줄 안다면서 어른들 무서운 줄 모르고 재계약을 운운하냐고 하시며 싸가지가 어쩌고 개념이 어쩌고 하시더군요. 아마도 당신께서 저희 어머님보다 손 위이시다 보니 그렇게 세게 나오면 저희가 아무 말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당시 전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저희도 수습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에게 인성의 바닥을 보이신 시 이모님에게 이모님은 자식도 없냐고 대체 자식들은 뭘 하길래 부모가 이른이 다 되도록 전세살이를 하는데 한 푼 보태지를 않고 모셔가지도 않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신 자식이 삼성을 다니고 타워필리스에 살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을 다니고 타워필리스에 살면 뭐 하냐고. 얼마나 천하의 불효자식이기에 부모는 40년 된 빌라에 전세살이를 하게 하냐고. 지금 그딴 자식들을 효자라고 포장하고 싶으신 거냐고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과했다면 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 자식을 데리고 살아야 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양쪽 집을 모두 정리하고 남편의 사업 손실금을 메꿀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몸과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랬기에 저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주도로 한 달 살이를 다녀오며 남편이 다시금 생각을 정리하고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난 현재 저희는 시댁과 사이가 매우 좋지 못합니다. 이 정도는 각오했어요. 저희도 살아야 했기에 어쩔 수 없었거든요. 지난달부터 남편은 새로운 곳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친구가 창업한 회사인데 마침 남편의 능력이 필요하다며 주요 보직을 맡겨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첫 월급을 받아왔네요. 물론 이전 직장보다야 덜하지만 남편은 사업보다 월급쟁이가 훨씬 마음이 편하다며 미소를 지어 보이더군요. 이달부터는 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까지 일을 하지는 말라고 했지만 이제 아이들도 좀 자란 만큼 아이들 학교와 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적당한 소일거리를 찾았거든요. 적지만 그래도 아이들 간식거리 사줄 돈이라도 직접 벌어가며 남편의 짐을 덜어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이기적이게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시댁 식구들을 밀쳐냈다고 비난을 한다면 그 또한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집을 증여라는 명목으로 주셨고 그로 인해 저희는 몇 년간 그 집들에 깔려있는 융자를 갚아내느라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받았던 보증금도 결국엔 저희가 시누이에게도 시이모님에게도 모두 내어드린 셈입니다. 이 정도면 저희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밉다고 한들 아들이라곤 저희 남편 하나인데 시부모님을 모른 척 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증금 내주고 남은 돈의 일부로 매월 100만 원씩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보태 쓰시라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와 시부모님의 사이는 냉랭합니다. 언제 이 골이 풀어질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